(1926년 4월 23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독일이 지난달 약 6천만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평균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연간 약 7억 달러 규모의 흑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도스 계획하 최대 연간 배상금인 6억 2,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한지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여건 개선과 미국 및 소련의 해외 주문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로코에서 반군 측 평화협상 사절단이 협상장으로 귀환하며 협상이 내일 오후 재개될 전망입니다. 사절단은 일정한 양보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로 석방 문제와 협정 체결 이전 프랑스 스페인군의 전략 거점 점령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포로에 대한 의료진 방문은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브리앙 총리는 다시 한번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며 프랑스의 목표는 확고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타크나 아리카 분쟁과 관련하여 볼리비아가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아리카를 통한 해상 출구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 정부가 산화제한 선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내무장관은 신멜서스주의 선전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장관은 이탈리아가 산화제한 정책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의 가장 큰 부는 자녀의 증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산화제한 선전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석탄산업 보조금 문제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전문가 모두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나 산업적 재앙을 막기 위해 5월 1일 이후에도 보조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이미 한 차례 미뤄진 체제 개선이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가 직접 개입했음에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회의 시점은 보조금 종료까지 단 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해결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무장관은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법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시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파세익 섬유파업 조직자 와이즈보드가 노동자 측 대표로 등장하자 뉴저지 주지사는 중재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주지사는 노동자와 공장주 모두 이미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으며 협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와이즈보드는 회의 불참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고 노동단체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장주들은 와이즈보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파업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양측을 모두 비판했지만 와이즈보드가 공산주의자라는 데에는 동의했으며 공장주들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브리앙 총리는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정당한 야망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며 유럽 평화를 위협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솔리니의 강경 발언 역시 다소 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외교 방침은 불간섭 원칙이고 이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이탈리아와의 관계 개선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헝가리의 프랑허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국제연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루터 총리가 구군주 가문들의 재산 청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이미 사법위원회에서 거부되며 사실상 붕괴된 상태입니다. 수정안은 사회당의 영향이 큰 프로이센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사회당이 왕가 재산 몰수 기회를 줄이는 법안으로 보고 반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족주의자들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헌법 개정으로 간주될 경우 이들의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홍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크렘린 반대편 저지대에서는 물이 1층 천장까지 차오르며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지역 인구 25만 명 중 10%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홍수는 급격한 해빙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홍수 자체는 이미 예측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이재민 수용을 위한 시설과 식량 공급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현장에는 군중이 몰려들고 상인들이 물품을 판매하는 등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년 한 명이 강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현재 강 접근은 금지된 상태입니다. 독일과 소련 간 중립조약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조약은 다음 주 초 독일 외무장관에 의해 가서될 예정입니다. 외무장관은 이 조약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정식 비준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나 각 정당 지도부의 지지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약 내용은 공개되어 국제연맹에도 제출되고 로카로노 참여국들에게도 사본이 전달됩니다. 한편 최근 독일과 프랑스 간 회담에서는 소련과의 협상보다 라일란트 주둔 연합군 감축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독일은 연맹 가입 지연이 자국 책임이 아니라며 병력 감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4월 23일 방송을 마칩니다.